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러시아 에너지 협력 확대, 천연가스관 1단계 공사 완료, 러시아 천연가스 12월부터 중국에 공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제는 중국, 러시아 에너지 협력 확대, 천연가스관 1단계 공사 완료, 러시아 천연가스 12월부터 중국에 공급. 자, 지금 보시면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러시아의 가스프롬이라는 회사와 중국의 CNPC라는 회사가 이런 공급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마스터 플랜에 대한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은 더 세분화된 그림 중에 일부분인데요. 중간에 그림을 보시면 파워 오브 사이베리아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녹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1단계 공사가 지금 현재 이루어진 상태,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게 연결돼야 된다라는 그 그림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1단계 공사고요. 2단계 공사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2단계 공사를 통해서 블라디보스톡을 통하고 이게 해안선을 따라서 이 배를 통해서 이게 공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최종 마스터 플랜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받을 수 있을지 나중에는 봐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그 파워 오브 사이베리아라고 해서 중간에 지금 1단계 화살표 그림이 나와 있는 거 있죠. 화살표 그림을 나와 있는 것을 통해서 여기까지밖에 되지 않았고, 화살표 이후의 방법, 이게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내려오는데요. 이걸 통해서 배를 통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Main Gas Pipeline Between China and Gas Producing Country라고 해서 주변 나라에서 가스가 만들어지는 주변 나라에서 중국과 공급업체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자세한 그림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여기 카자흐스탄도 가능하고요. 투르크메니스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런 그림들, 그리고 파키스탄을 통해서 이란에 이런 파이프라인도 설치가 지금 되어 간다. 그리고 미얀마에서도 이 가스관이 설치가 됐다. 이것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자, 지금 그림을 다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천연가스 1단계 공사가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러시아 동부 시베리아 천연가스를 중국으로 공급하는 시베리아 힘이라는 파워 오브 사이베리아라는 천연가스관 1단계 공사가 이번에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중국은 이것을 통해서 12월부터 이 가스관을 통해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생산한, 말하자면 시베리아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들어올 계획이고, 이게 거의 완성이 된 것입니다. 첫 해 공급량은 약 50억 세제곱미터이며 중국 헤이룽장과 랴오닝, 지린 등 동북 삼성, 그리고 베이징 등의 이번 일을 통해서 공급을 받는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자, 그러면 시베리아 힘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의 가스프롬과 중국 석유 천연가스 집단 CNPC가 지난 2014년 5월 달에, 이때를 기준으로 벌써 14년 5월이면 벌써 5년이 지난 거죠. 5년 동안 지금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서 이 가스관이 다 배치가 된 것입니다. 물론 중간밖에 안 됐고요. 이게 2차 공사가 아직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일을 통해서 가스관은 통해서 가스가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합의를 이루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했는데 총 길이가 4,000km. 가스관은 동부 시베리아에서 극동 하바롭스크를 거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지금 연결이 되는데, 이번에 하바롭스키까지밖에 연결이 되지 않는 1단계 공사입니다. 양국은 2014년 9월 달에 착공해서 5년이 넘었죠. 약 5년 만에 1단계 사업을 이번에 마치게 됐는데요. 2023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시베리아 힘 프로젝트 의의에 대해서 한번 보면, 천연가스관 건설이 마무리되면 중국은 러시아의 최대 가스 수입국으로 지금 부상이 될 것이라고 모든 나라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연간 380억 세제곱미터의 가스를 지금 공급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더 많이 공급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동북가스관이잖아요. 동북 삼성이고, 또한 그 베이징 지방이 동부이기 때문에 서부도 가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부에도 가스관 사업도 이번에 추진을 하게 되는데, 시베리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중국 서부 지역에 공급하려는 목적입니다.
동부에 이어서 서부 가스관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국은 러시아와 에너지 동맹을 강화할 것으로 분석을 하면서 지금 중국은 러시아하고 굉장히 가까워져 가고 있죠. 그리고 저번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만나서 거기서 어떤 협약을 맺었어요? 화웨이의 5G 통신 장비를 깔아주겠다라고, 그리고 그걸 써주겠다라고 지금 협약을 맺어서 화웨이를 살리는 그런 기운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중앙아시아 협력체를 만들면서 1대1로를 더 확실하게 개척해 나가겠다. 1대1로에 너희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때 만난 나라가 어디예요? 아프가니스탄도 만났죠. 인도도 만났습니다. 그 동북 중앙아시아의 5개국도 다 만나게 돼서 더욱더 1대1로를 넓혀 나가려고 지금 많이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듯 지금 중국이 러시아산 가스 그리고 중앙아시아산 가스 이렇게 러시아에 협력한 나라들의 가스를 들어오게 하려는 배경들을 보면 급증하고 있는 현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중국은 대기오염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파리 협약에 지금 주최국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 상태인데, 이 대기오염 문제로 석탄 의존도를 낮추면서 천연가스 비중을 높이려는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로 인해서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석탄은 중국에서 개발이 되죠. 중국에서 개발이 되고 이 석탄을 무지하게 많이 뗐어요. 그런데 이게 석탄을 석유로 바꾸는 과정에서, 물론 석유에서 석탄으로 바꾸면 단가가 높아집니다. 이 단가가 높아지는 것도 중국의 발전을 생각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기준 소비량이 2373억 세제곱미터에 달하며 1년 사이에 이것은 15%나 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15%만 느는 게 아니라 그 중국 사회가 점점 문명화가 돼 가잖아요. 그리고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고 도로도 많이 지어지고 이런 산업화가 점점 일어남을 통해서 삶의 수준이 우리가 인정하지 않지만 높아져 갑니다. 한번 먹어본 떡은 다시 그 전 상태로 되돌리지 않으려는 그런 성격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소비량은 한번 늘어나면 줄어들 기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의 인구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 인구 절벽은 아직은 안 와서 이것은 소비량은 점점 증가할 것이다 라고 지금 보는 게 아주 맞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중국에게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처가 지금 확실하게 절실한 이유가 되겠죠. 현재 중국은 천연가스 최대 수입국이 됐어요. 국제에너지기구 IEA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2019년도 현재 중국이 천연가스 최대 수입국이 될 것이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천연가스 수입량이 3,760억 세제곱미터에 달해서 2017년 대비를 해도 60%나 증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인구가 점점 지속적으로 늘고 뭐 인구 절벽이 된다 할지라도 그 인구들이 어린아이들보다 어른들이 이런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시적 이상은 가스 소비는 점점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아주 적절한 생각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금 시베리아의 가스관들이 중국으로 지금 다 펌프질을 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중국은 러시아와 협력 관계가 있고, 그리고 러시아는 이렇게 지금 가스 생산을 하면서 많이 팔아야 되는 입장인데 유럽에 지금 팔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노스트림을 통해서 넘어가고, 그리고 그 흑해를 통해서 이렇게 유럽으로 들어가고 이런 라인들이 있는데 점점 가스를 많이 팔려고 하는데 지금 석유값이 떨어지고 있어요. 석유값이 떨어진다는 것은 지금 석유는 가스하고 연동이 되고 가스도 석유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석유값이 떨어진다 하면 가스값이 떨어진다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러시아의 경제를 받치고 있는 것은 가스인데 이 가스를 많이 팔기 위해서는 석유도 많이 팔아야 되지만 가스도 많이 팔아야 되죠. 그리고 이 석유 가격이 떨어지는 만큼 가스의 생산이 더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석유의 생산은 줄인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 석유를 더 많이 팔기 위해서 이 석유를 줄인다고 하면 그 대체제로 가스를 더 많이 팔아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커다란 시장을 잡았다 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는 인포뱅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